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의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훈 문화학습국장이 휴가정으로 이상우 문화예술과장께서 대신 보고한다는 사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우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문화학습국 결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우입니다. 특별 휴가 중인 김재훈 문화학습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605억 8,268만 4,340원으로 지출액은 1,155억 9,341만 7,306원이고 다음 연도 2월액은 414억 9,727만 2,5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억 5,528만 3,011원으로 집행잔액은 28억 3,671만 1,493원입니다. 다음 61쪽부터 64쪽 2월 사업비 현황과 67쪽부터 78쪽 예산의 변경 및 이체 사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문화학습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150만 8,838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2,217만 6,816원이며 사용액은 3,785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3,583만 5,654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76만 7,374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6,476만 3,802원이며 사용액은 1억 1,446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 5,107만 1,476원입니다. 다음 85쪽 채권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363억 7,024만 6천원으로 지출액 255억 9,981만 3천원, 다음 연도 2월액 105억 2,846만 9천원, 보조금 반납액 5,098만 9천원, 집행잔액 1억 9,097만 3천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5%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3쪽
2021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개선 공고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 517억 3,706만 7,480원 중 지출액은 499억 9,920만 3,680원, 2월액은 6억 4,700만 2,590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224만 3,820원으로 집행 잔액은 7억 8,861만 7,39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등학생 진로 진학 길찾기 지원 사업에서 미신청 학교 발생에 따라 보조금 376만 2천원을 반납, 877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정책 워킹그룹 운영비 등 2,119만 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서 예상 수요 인원과 실제 신청 인원의 차이 등으로 인해 보조금 2억 4,764만 200원을 반납, 5억 7,782만 7,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에서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총 6억 4,700만 2,590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쪽 예산 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 등에 따라 기본 경비 및 청년 정책 추진 사업 예산 등 총 80억 5,384만 2천원을 2개 부서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경석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추경을 통해 삭감하지 말고 실제 소요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일반에게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570억 4,586만 7,990원이며 지출액 309억 398만 2,468원, 2월액은 248억 8,118만 7,96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6,703만 5,786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9,366만 1,776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76만 7,67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376만 3,802원이고 사용액은 1억 1,34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억 5,107만 1,476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하 자료는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도서관 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2022년 총 예산액 154억 2,950만 2,870원 중 90억 9천 41만 7,74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억 4,061만 2,89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501만 3,745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345만 8,487원으로 집행률 94%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도서관 정책 및 운영 지원 책임있는 도시 의정부 추진에 1억 1,522만 5천원 중 1억 1,482만 6,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학도서관, 미술도서관, 가재울도서관 운영에 19억 687만 원 중 18억 8,295만 1,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조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와 고소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83억 5,310만 9천 원 중 75억 9,924만 6,390원을 집행 이월하였습니다. 51조 도서관 운영 지원과 도서관 작은 도서관 독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8억 7,208만 원 중 8억 2,346만 4,680원을 집행 이월하였고 공립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보조금 등 2,646만 1,955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2쪽 쾌적한 도서관 운영과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음악도서관 운영을 위해 39억 9,778만 3,870원 중 39억 2,850만 4,121원을 집행 이월하였으며 도서관 시설관리 보조금 등 855만 1,79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3쪽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1,674만 9천 원 중 1억 1,442만 5,12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사업비 예산의 변경 이체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가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2022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결산감사까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가 이게 행사 축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침에 받았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2022년도 행사 비용, 전체 행사 비용하고 2023년도 행사 비용을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총 금액은 조금 더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에서 한 2억 정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2023년도는 줄어들었는데 전체 금액이 왜 이렇게 증가했나 봤더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금액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행사 보조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보여지나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중복돼서 유사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시다시피 의정부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비해서 100%를 쓰고 있는 거는 문화예술가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더니 전체 행사 비용이 한 23억 정도 돼요. 22억 3,800 정도니까. 네. 대략 23억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도비 매칭 사업은 몇 개 안 되고요. 100% 다 시비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학습국에는 체육과도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도서관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실질적으로 의정부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부서가 어디인지 좀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진행하는 이런 행사들을 다 전면 뭐 개편할 수는 없겠지만 좀 사업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어떠실지. 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유사한 성격은 좀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에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시비가 가장 많이 투입이 되는 데가 문화예술가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네. 그리고 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년도에 제가 행복로 축제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축제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후죽순 축제들이 다발성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분 발언도 했고요. 네. 제안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가에서만 예산이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타 부서에서도 일반적인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부 시에서 행사 비용으로 도대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해봤더니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좀 줄어든 듯이 보여지나 내용을 살펴보니 결과적으로는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나. 말로는 우리가 긴축 재정이다 예산을 절감하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의정부 시티 투어 하고 네, 있죠. 네.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의 관광지와 역사 문화 명소를 문화관광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2023년 의정부 시티 투어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좀 담당 팀장이 네, 설명 주십시오. 관광진흥팀장 김선덕입니다. 시티투어는 저희가 연 20회를 계획을 해서요. 의정부 시에 거주하시거나 또 외부 타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참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20회를 구성을 해서 신청 인원은 25명 정도로 25명에서 30명 정도를 접수를 받아서요. 저희 이제 직동 근린공원 숲해설, 퓨전 문화 관광 홍보관, 행복로 제1시장 컬링장,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등 이렇게 저희 의정부시에서 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장소를 섭외를 해서요. 그 버스를 한 대 이렇게 여행사랑 같이 용역을 해서요. 아침에 이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 투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가 의정부시의 관광지와 역사문화 명소를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으로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코스를 보니까 운영 코스가 송산사지 그린공원, 의정부 경전철, 체험 퓨전 문화 관광 홍보관, 부대찌개 거리, 컬링 경기장, 음악 도서관, 미술 도서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예산이 3,60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산을 3,600만 원을 세워서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의 문화재에 대한 게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의정부시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도 있고 의정부시에 지정한 문화재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코스 운영 코스를 보니까 의정부시의 어떤 문화재들이 녹아나 있지 않아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정문화도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의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의정부 시민들이 다 이렇게 공감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좋은 운영의 취지를 가지고 시티 투어를 운영하신다고 한다라면 여기에 운영 코스에서도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너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회룡사라든가 사찰 등도 이제 좀 섭외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회룡사 이렇게 사찰 유명한 사찰들도 함께 코스에 넣어서 의정부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코스로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찰도 있고 의정부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렇게 좀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어차피 이거 운영을 하시면 기대 효과가 좀 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지에서도 오기 때문에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운영 코스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서 필요 적절하게 그리고 정말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녹여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2022년도도 고생하셨는데 2023년도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해서 제가 문화학습국에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다이어트를 좀 하셔서 필요한 부서의 예산이 편성돼서 또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김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박재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페이지를 잠깐 다른 걸 보느라고 덮었다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결산서 217페이지와 218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218페이지에 있는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입니다. 그 두 가지로 지금 항목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그 다음에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가지고 법정 차상위,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정, 그 연령층은 이제 그 만 9세에서 만 24세 여성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지금 그 법정 단가인 그 월 13,000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가는 마찬가지로 13,000원씩 해서 지원을 월 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그 기본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사실은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사유를 보니 집행이 중복 지원이 될 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사유서를 내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중간 점검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연도 말에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간중간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감액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하셔서 연말에 이렇게 잔액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거는 너무나 확연한 내용들이잖아요. 중복 지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연도 말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난번에 사실은 그 결산 심사하면서 그 내시 위반행에 관한 부분을 지적을 한번 드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또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국도비의 변경 내시를 어쨌든 추경 예산에 그때그때 또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시의 그 예산 미반영에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2건이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바로바로 추경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적기에 그 부분은 바로바로 그 반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박재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그 제출 서류 요구 자료 봤는데
그 쉼터하고 청소년 재단에 관해서 좀 비교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형식상 왔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에서는 어느 정도의 연봉을 측정하고 있고 청소년 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측정하고 있는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형식상 요건으로 갖고 온 거 되면 비용만 적혀 있지, 제가 실제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청소년 재단 7급에 몇 호봉이면 총 연봉이 얼마나 되고 쉼터에 같은 급수의 급수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비교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 부분을 좀 비교를 하셔서 그 좀 힘드시다고 하면 그냥 3년치 그 청소년 쉼터 그 생활자들 3년치 연봉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름 다 가리고 그냥 급수 호봉으로 해가지고 또 청소년 재단의 3년치 연봉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비교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교육청소년과도 그 내려주는 금액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조금 사업, 출연금 말고 내려주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보니까 청소년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겹치는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작년에 쏜 총 금액이 한 570억 정도 쓰셨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는 직장 엘리트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한 75억 정도 쓰셨고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까지 해가지고 하면 한 71억 정도 쓰여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산이. 근데 이제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하실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나 엘리트 체육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사업들이 그 짓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용산 조성이나 뭐 호원건역 이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린 건 올해 예산이 없다고 또 명시열 올해 예산이 또 삭감돼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분명히 이런 것들을 세워주셨으면 분명히 사업에 차질 없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시키더라도 이 짓는 거 그 수영 그 복합문화센터라든가 다른 것들을 짓는 것들은 분명히 차질 없이 사업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점에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서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도 2월 사업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그 공공도서관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똑같이 다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뭐 삭감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저 본 의원에게도 좀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 인프라가 좀 부족한 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그럼 마지막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과입니다. 설명자로 50쪽.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시설 운영비가 약 83억 5,300 정도 되잖아요. 네. 50페이지. 50페이지. 네. 네, 시설 운영. 네. 공공도서관 네, 시설. 운영비가- 예, 83억 5,300. 네, 네. 그 밑에 이제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비가 약 18억 정도 되잖아요. 이 시설 유지 관리는 어느 곳에 쓰이는가요? 네, 저희 도서관이 단독 건물로 이제 갖고 있잖아요. 여기 네. 정보도서관을 비롯해서 6개 도서관인데 지금 현재 여기 시설 유지 관리는 이제 3개 도서관의 시설 유지 관리, 건물, 이제 건축, 기계 관련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설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공공 운영비, 그러니까 요금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 도서관의 공공요금도 포함되고 또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청소 용역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가 18억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 18억 정도는 그냥 네.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따로 사업비가 들어와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비는 특별히 사업비는 없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도서관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데요. 도서관 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한 연간 유지 관리비가 있고 특별히 사업비는 그러면 별도 이제 책정을 합니다. 보수공사라든가 보수공사입니다. 예, 연간 유지 관리. 보수공사는 따로 네. 사업 올라와서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냉각탑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건 시설비로 책정이 됩니다. 유지 관리가. 예, 시설 유지 관리에 시설비로 예. 여기에 포함됐다고요? 아니요. 그거 잠시만요. 네. 시설이니까 시설 유지가. 네, 네. 네, 냉각 이렇게 시설 유지 관리에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자산 예,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니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네. 거는 네. 과학도서관 냉각탑 지금 설치 공사가 예,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별도 예,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설 유지 관리는 연간 매번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 저희가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전산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네, 예.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따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예, 네. 이제 과학도서관 냉각탑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관 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그 행정사무관 때 질의를 드리니까 2억 5천에서 1억 6천대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이제 과장님이 저한테 어제 그제 가져오셨어요. 저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제가 따로 가져오시라고도 안 했는데 가져오셔가지고 산출 내역을 가져오셨어요. 추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2억 4,800 정도에 딱 맞춰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저거를. 그래서 보면 그 공사비가 전기, 탄소 보강 이런 거 해가지고 기기에 이건 전에 포함돼 우리 그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을 그 본회산에 세울 때는 이게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산출 내역을 저렇게 가져옵니까? 기계, 전기, 탄소, 기계 4,680, 전기 1,200, 탄소 1,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세부 내역을 가져오셔야죠. 가져오시려면 저렇게 가져오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2억 4,800을 2억 5천은 거의 맞춰서 짜집기식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짜집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을 의뢰한 금액입니다. 네, 네, 네. 탄소 보강이 뭡니까? 구조 보강입니다. 구조 보강. 네, 탄소 네. 보강이 뭐 구조 보강에 이제 더 정확한 용어로 어떤 구조? 예. 그 저희 탄소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예. 중량. 네. 예, 중량을 중량을 말하는 지탱하기 위한 구조 보강입니다. 그러시면 이제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우시더라도 절감을 최대한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우수조달업체로 하셨잖아요. 네. 우수조달업체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우수조달 업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우수조달 제품을 구입하라는 법적 이제 요건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저희 과학도서관의 그 건물을 이제 파악을 했을 때 일반 업체, 일반 입찰이 있잖아요. 네. 일반 입찰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입찰은 단순 가격 경쟁이고요. 저희가 가격이죠. 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저희가 그 어떤 이제 물품이 올지를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지금 위해서 과학도서관의 냉각탑에 네. 지금 우수도달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해외과에 물어봤어요. 중량 때문에 그런답니다. 중량. 우리 도서관과에서 중량 때문에 그랬다며요. 중량이 지금 한 대당 몇 킬로, 몇 톤 정도 저기를 작용을 해야지. 중량뿐만이 아니라요, 위원장님. 저소음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거든요. 거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지금 소음 때문에 예, 저소음 투자자 때문입니다. 소음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내구연한이 11년이라고 되는데 내구연한 11년 아니에요. 누가 이거 내구연한 11년이라고 하겠어요? 안에 햇네트하고 그것만 소음만 고치면은 20년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속에 그 부품만 교체해서 저소음을 잡을 수 있다 없다를 100% 확신할 수 없다라는 저희가 아니, 검토를 거기 한 이후에 저기 저소음을 확실히 AS라든가 잡을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네? 전에 설치했던 거기에 의뢰해 봤어요? 소음에 대해서 거기?
전에 설치한 건 어떤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현재 설치해 돼 있는 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하고 판단한 그런 결과로 저소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우수 조달 제품을 선정했다라는 검토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한 사업이라 일단 구조 보강도 문제가 있지만 저소음이 가장 핵심이었고 저소음을 가장 잡을 수 있는 물품은 그 업체의 물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수 조달 업체나 일반 업체나 무게 중량은 똑같습니다. 단 지금 회계과에서 일반 업체를 해서 공개적으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 거는 가격 거예요. 일반 업체가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우수 조달 업체를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을 다 채운 겁니다. 채웠는데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오해 소지가 파악을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했으니까 전문가의 의뢰도 했어요. 앞으로도 현장 가서 다 의뢰할 거예요. 설치하고 나면. 이건 분명히 제가 끝까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직거래를 지금 스테너로 했습니까? 철로 했습니까? FRP로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술적인 건 제가 다 뒤에 답변하셔도 돼요. 예, 지금 그 팀장님 담당 오셔서 팀장은 답변하시죠. 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참석을 안 해요? 예, 냉각탑 이거는 결산이라 사장님 다 냉각탑 모르시잖아요, 내용. 냉각탑은 지금 결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한 올해 예산 사업이라 결산 부분이 아니어서 그 담당에 해당 팀이 없어서 제가 그거는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그 자세한 어떤 기술적인 만약에 부분은 이거를 철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철로 냉각탑을 설치할 때는 이게 그 HBM을 또 들어가야 돼요. 설치가 또 들어가야 돼요. 이거 현재 톤으로 해서 7톤 이내면 되는 거잖아요. 한 대당 7톤 이내. 예?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중량을 따지니까 나중에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문제에 우수조달업체로 선정을 알아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저한테 가져오신 게 운전 절감 시스템으로 그걸 또 해오셨어요. 소음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운전 절감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추후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장님 그때 행감 때 이 부분에 질의가 있어서 설명을 요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 예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좀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설치하시는데 어떤 종류로 재질을 썼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입찰을 했다는 이유가 스테인인지 철인지 FRP인지도 모르고 하셨다는 자체가 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알았습니다. 담당 팀에서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견적서는 볼 때는 대략적으로 견적서를 하고 자세히 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100%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죄송한 적으시라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예. 적으시라고요. 자료 요청. 기계 도면, 전기 도면, 냉각탑 도면, 탄소 보강 도면을 각각 세부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저 이제 민원을 하나 받은 건데 오셨으니까 우리 체력 인증센터 있죠. 네네. 예,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팜스 체력 인증이라고 신청을 학교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5, 6학년 상대로. 네네. 근데 그게 신청이 잘 안 된대요. 지금 네네. 학교에서 그걸 선호하고 하고 싶어 해도 이게 그거 참고적으로 과장님 그거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요원이 없으므로 문화학습부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도는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흥성권역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록
녹양동장께서 휴가 중으로 박정숙 민원 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흥성권역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강성수 자치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흥성권역 결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성권역 자치민원과장 강명수입니다. 흥성권역 국장의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흥성권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 예산액은 33억 2,525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28억 5,237만 7,070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 6월액은 4억 11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1만 8,800원이고 집행 잔액은 7,151만 3,130원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의정부 일동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성권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과 동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 또는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이제 제가 총괄로 이제 마무리를 우리 권역동은 이제 흥성권역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역동은 일반 회계를 제가 보니까 일반 회계 총 세출 예산액을 보니까 약 그 4개 권역이 20억대에서 한 30억대 정도더라고요. 적은 예산인데도 또 보조금 보조금 반납 또한 10만 원대 뭐 10만 원 미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작은 예산으로 운영을 잘 해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갑작스럽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장마 피해로 인해서 복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동장님 뭐 포괄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각 권역등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급했을 때 쓸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잘 이렇게 예산을 잘 써주시고 또 결산감사까지도 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흥성권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호흥권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현숙 호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호흥권역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흥권역국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호흥권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에게 세입 예산과 특별에게 세입세출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일반에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책자 5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 현액은 21억 1,857만 1천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8,107만 7,381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만 7,660원이며 집행잔액은 3,739만 5,959원입니다. 이상으로 호원권역 2022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 및 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폭우가 많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뿐만이 아니라 타 동에서도 싱크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각 동으로 관리 체제를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떤 태풍이라든지 피해가 올 것이라고도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어떤 곳곳에 싱크홀 접수를 받고 민원에 제가 가서 실제로 현장에 사진도 찍어보고 하는 것들이 조금 몇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게끔 일단은 사후 처리 말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곳, 그 예시를 통해서 그 전에 이미 발생했던 곳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요. 그런 안전에 있어서 만전을 또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아울러서 요즘에 이제 불법 그 거리에 나와 있는 에어라이트라든지 불법 현수막들도 좀 질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건이 없는지 수시로 좀 체크를 해보셔서 깨끗하고 청결한 우리 또 호원권역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도 상반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도 빠듯한 예산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또 봉사하시는 우리 호원권역 모든 국장님, 과장님들 통해서 팀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부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오늘 윤동두 우리 과장님 정말 오늘 마지막이죠? 네. 정말 휴가도 없이 오늘까지 참석해 주시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업무 오늘이 마지막 언제부터 이제 집에 계시는 겁니까? 월요일부터요? 네, 계획은 했었는데 오늘도 저 보고 싶다고 땡겨서. 아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드리고요. 우리 호원권역도 보니까 총 세출 예산액이 21억, 또 보조금 반납도 9만 7천 원 정도 남았고 아주 아까도 저희가 흥성권역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은 각 그 권역동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잘 살림을 잘해서 예산을 운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동에서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포괄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마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도를 잠시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곡권역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송 신곡권역 국장께서 휴가 중으로 이하민 자치민원과장께서
대신 보고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하민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신고권역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동 자치민원과장 이하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곡권역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에 28억 1,608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7억 8,488만 4,331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만 3,560원이며 집행잔액은 3,111만 3,109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민원과는 세출 예산연에 6억 5,101만 5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6억 4,463만 9,130원이고 집행잔액은 637만 5,870원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세출 예산현액 6,659만 8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6,635만 2,450원이고 집행잔액은 24만 5,550원입니다. 허가안정과는 세출 예산현에 6억 861만 9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6억 489만 9,260원이고 집행잔액은 371만 9,740원입니다. 다음 장암동 일반에게는 세출 예산현액 4억 3,928만 3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4억 3,122만 2,596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만 3,560원이며 집행잔액은 797만 6,844원입니다. 신곡 이동은 세출 예산연액 5억 9,242만 9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5억 8,752만 7,510원이고 집행잔액은 490만 1,490원입니다. 자금동 일반에게는 세출 예산연액 4억 5,813만 7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4억 5,024만 3,385원이고 집행잔액은 789만 3,615원입니다. 이상으로 신곡권역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별로 각 과장 및 동장이 질문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2022년도 회계 결산 감사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허관정과에서 담당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현수막 철거를 하고 나서 요즘에 그 동에 그 현수막 달았던 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현수막을 그냥 그것만 잘라내고 그 끈은 거기다 다 막 이렇게 감아놓고 이게 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데가 이게 한 동만 그런 게 아니고 의정부 전역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곡권역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한번 돌아보시고 그 현수막 그 걸었던 부분들이 그 한 장소에서만 해도 한 서너 군데씩 다 감아놨거든요. 겹쳐서 그러니까 보기에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권역에 또 현수막 붙이는 게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네, 한번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끈이 또 이렇게 감아놓은 건 그나마 좀 난데 감아놓지 않고 막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펄럭이는 경우는 또 혹시라도 사고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전반적으로 좀 한번 돌아서 보시고 잘못된 거는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또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곡권역도 보니까 일반에게 세출
결산 금액이 살펴보니까 28억 정도, 보조금 반납이 8만 원 정도 이렇게 됐네요. 적은 예산에 잘 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포괄 사업비가 각 동장님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시죠? 어떻습니까? 총괄 사업비요? 네. 아니, 포괄 사업비, 포괄. 예. 예, 동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량 사업비.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아마 쌈짓돈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폐지를 했잖아요. 폐지를 했는데 급하게 쓸 때는 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수차례 장마를 통해서라든가 또 겨울에 또 통해서 이렇게 느껴왔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적은 예산으로 잘 해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산권역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송산권역국장께서 휴가 중으로 의원 및 자치민원과장께서 대신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및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2022 회계년도 송산권역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 3동 자치민원과장 류윤미입니다. 송산 3동장이 퇴직 준비 휴가 중이므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현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2,955만 8천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총 세출예산 현액의 98.6%인 23억 9,462만 251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9만 5,040원을 제외하여 3,474만 2,709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이상으로 송산권역 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과장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한나 위원입니다. 송산권역을 사랑하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지금 금방 이제 좀 있으면 장마가 오잖아요. 비물바지 청소하느냐고 수고하셨는데 곳곳에 가끔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더 살펴주시고 폭염 대비에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뜰살뜰 살림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알뜰살뜰 살림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송산 3동 지금 예산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탁 사업비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그래서 좀 예산이 괜찮아지시면 그 위탁 사업비를 좀 갚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청사 지을 때 그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상환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뭐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여유가 된다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 하고 오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이제 통장 협의회를 다 방문할 예정인데요.
아마 PPT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오늘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권역도 24억 정도 되네요. 근데 권역이 제일 크지 않나요? 근데 예산이 다른 권역동에 비해서 적은 편 같아서 자금동이 예, 빠져나가서 너무 빠져나와서 네, 그런가요? 네, 네. 그 아까도 제가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괄 사업비 재량 사업비라고 하는 거죠. 재량 사업비 이게 폐지된 지가 10년 됐어요. 2013년도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은 기구라든가 이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그 통장협의회가 딱 시간대에 딱 5시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각 권역동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산권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